태양계의 구성, 심화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심화 강의는 보라색 글씨로 표기된 수준을 넘어선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북반구와 남반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북반구 중위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푸는 문제는 북반구를 기준으로 나옵니다. 과거에는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 수능 시험 범위였는데 남반구를 기준으로 문제를 내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중학교에서는 남반구까지 대비할 필요는 없지만 개념 이해를 제대로 하기 위해 공부해 봅시다. 첫째, 북극에서 내려다볼 때는 지구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처럼 보이고 남극에서 내려다볼 때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구본으로 확인해 봅시다. 손으로 동일한 방향으로 지구본을 돌리고 있는데 이를 북반구에서 보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남반구에서 보면 시계 방향으로 보입니다. 둘째,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동쪽은 같은 방향이고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서쪽도 같은 방향입니다. 동쪽, 서쪽의 정의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동쪽은 천체가 떠오르는 방향을 의미하고 서쪽은 천체가 지는 방향을 의미합니다. 영상을 보면서 동쪽, 서쪽을 이해해 봅시다. 영상에 보이는 이것을 태양이라 하고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겠습니다. 이제 태양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천체가 지는 방향을 서쪽이라고 합니다. 그 반대는 자연스럽게 동쪽이 되겠습니다. 계속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해 보겠습니다. 왼쪽에 다시 태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동쪽의 정의는 천체가 떠오르는 방향이기 때문에 화면에서 왼쪽이 동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구본으로 확인해 봅시다. 벽을 태양이라고 약속하고 지구본을 돌려볼 텐데 먼저 북반구에 위치한 대한민국의 관측자를 두었습니다. 현재는 태양의 정반대편에 서 있기 때문에 밤 12시이며 태양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제 지구 자전 방향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관측자가 위치에 있으면 새벽 6시입니다. 이제 해가 뜰 시각이고 태양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태양이 떠오르는 방향이 바로 동쪽입니다. 서쪽은 동쪽의 반대입니다. 이제 남반구에 위치한 호주의 관측자를 두겠습니다. 역시나 태양의 정반대편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지구 자전 방향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관측자가 위치에 있으면 새벽 6시입니다. 이제 해가 뜰 시각이고 태양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태양이 떠오르는 방향이 동쪽입니다. 결론적으로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보는 동쪽, 그리고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보는 서쪽은 차이가 없습니다. 셋째, 북반구에서는 태양을 보려면 남쪽을 봐야 하고 남반구에서는 태양을 보려면 북쪽을 봐야 합니다. 첫 번째 지구본 사진에 남반구 관측자가 생겨났습니다. 지구 자전축 가장 아래 부분이 남극인데 관측자가 이 남극 쪽을 쳐다보면 남쪽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 반대 방향을 보면 북쪽을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반구 관찰자는 태양을 보려면 북쪽을 봐야 합니다. 천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천구 그림에 노란색 원이 그려져 있는데 이는 지구의 적도를 확장하여 천구에 닿은 것으로 천구의 적도라고 부릅니다. 이제 초등학교에서 배운 계절의 변화를 복습해 보겠습니다. 계절의 변화가 왜 생기는지 물어보면 여름일 때 지구가 태양에 더 가깝기 때문이라고 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겨울에 지구가 태양에 더 가깝습니다. 계절의 변화는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태양빛이 지구로 들어오는 각도 때문입니다. 검은 바탕의 그림을 보시면 대한민국 기준으로 여름철에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빛의 각도, 즉 태양 고도가 더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도는 높이를 의미하는데 지구와 천체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천문학에서는 고도를 각도로 나타냅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태양 고도가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좁은 면적에 에너지가 집중되어 온도가 더 올라갈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지구는 자전축이 기울어진 상태로 태양을 공전하기 때문에 계절의 변화가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기준 태양의 고도가 가장 높은 여름철에 기온이 가장 높습니다. 지구의 자전에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다. 자전으로 인한 현상에 인공위성 궤도 서편 현상이 추가되었는데요. 이 현상은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 인공위성의 궤도가 지구에서 바라볼 때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오른쪽 가장 아래에 있는 두 개의 지구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왼쪽은 지구가 자전하지 않을 때 인공위성이 한 바퀴 회전한 것으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오른쪽은 지구가 자전할 때 인공위성이 한 바퀴 회전한 것인데 자전을 하는 경우에는 지구에서 봤을 때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현상은 인공위성이 실제로 서쪽으로 이동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 관찰자의 위치가 변하면서 생기는 상대적인 운동의 결과입니다. 다음으로 지구에서 자전을 느낄 수 없는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지구의 자전 속도는 고속열차 KTX 그리고 비행기보다 빠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숨쉬고 있는 지금 바로 이 순간에는 지구의 엄청나게 빠른 자전을 느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관성의 법칙과 관련되어 있는데 간단하게만 다루겠습니다. 아무리 속도가 빠르더라도 속도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면 사람은 그 속도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일정한 속도로 빠르게 달리고 있는 자동차, 기차, 비행기에 우리가 타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창밖을 볼 수 없고 덜컹거리는 진동과 소음 등이 없다면 아무리 빠르게 달려도 우리는 그것이 빠른지 느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속도를 높인다면 우리의 몸은 뒤로 밀리게 되고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는다면 우리의 몸은 앞으로 쏠리게 될 것입니다. 속도가 바뀔 때만 우리는 속도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구에 있는 건물, 사람, 바다, 공기 등 모든 것들이 같은 속도로 자전하고 있는데 만약에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지구 자전이 멈춰버린다면 이 모든 것들이 총알보다 빠른 속도로 지구의 자전 방향 그대로 동쪽으로 날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구의 자전을 영원히 느끼고 싶지 않습니다. 기본 강의에서 지구의 자전 속도는 1시간에 15도씩 움직인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1학년에서 말하고 있는 자전 속도는 사실 잘못된 개념입니다. 우리가 배운 개념은 정확히는 자전 각속도라고 불러야 맞습니다. 하지만 각속도 개념은 과학고등학교 고급 물리 시간이나 대학교 일반 물리 시간에나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적당히 넘어간 것입니다. 진짜 자전 속도의 개념은 지구가 1시간에 1670km나 움직이는 빠르기로 자전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로 달리는 것과 비교해보면 엄청나게 빠른 것입니다. 심지어 총알보다도 빠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행히 이 자전 속도를 느낄 수 없습니다. 새로 나타난 그림 중에 기본 강의에서는 왼쪽 그림을 보면서 대한민국에서 북쪽을 바라보면 천체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다고 배웠고 남쪽을 바라보면 천체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고 배웠습니다. 좀 더 쉬운 이해를 위해 오른쪽 그림에 남쪽을 보는 사람을 추가하였습니다. 어느 곳을 보느냐에 따라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체의 일주운동 방향을 동쪽에서 서쪽이라고 배웠습니다. 양쪽 그림에서 주황색 선과 화살표로 나타낸 천체의 일주운동에서도 동쪽에서 서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동서남북은 고정적인 개념, 시계 방향 및 시계 반대 방향은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서남북은 북반구든 남반구든 항상 일정합니다. 또한 왼쪽 그림, 오른쪽 그림 모두에서 일정합니다. 하지만 시계 방향 및 시계 반대 방향은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 같은 북반구에서도 다르고 심화강의 첫 번째에서 다룬 것처럼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보는 지구 자전 방향 또한 다릅니다. 양쪽 그림 바닥에 지평면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정확한 정의를 설명하면 어렵기 때문에 지평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지평면 아래에 있는 천체는 관측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구는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지구에 가려진 부분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년 내내 볼 수 있는 북극성을 남반구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남반구 기준으로 지평면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본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북반구 중위도 대한민국에 있는 자석친구는
북극성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남반구 호주에 있는 자석 친구는 북극성을 관측할 수 없습니다. 지구가 투명하다면 보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구에 가려져서 볼 수 없습니다. 중학교에서는 북반구 중위도를 기준으로 별의 일주 운동을 다루지만 이번에는 극지방과 적도지방에서의 일주 운동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북극지방입니다. 내가 북쪽 끝인 북극점에 있다면 동서남북은 어떻게 따져야 할까요? 정말 재미있게도 북극점에서는 동쪽, 서쪽을 따질 수 없습니다. 내가 어느 쪽으로 한 발 나아가든 그것은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극점에서 나타낼 수 있는 방향은 남쪽뿐입니다. 내 머리 위가 천구의 북극이기 때문에 별들은 북극성을 기준으로 지평선과 나란하게 움직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극점에서는 모든 별이 다 지평선 위에 있고 지평선과 나란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별이 지는 것을 관측할 수 없겠습니다. 두 번째, 중위도 지방은 여태까지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적도 지방입니다. 적도 지방은 양쪽 끝이 천구의 북극과 남극입니다. 따라서 모든 별이 지평선에 수직합니다. 북극지방에서는 모든 별이 뜨지도 않고 지지도 않지만 적도지방에서는 모든 별이 뜨고 모든 별이 집니다. 게다가 적도에서는 북반구의 별과 남반구의 별을 모두 관측할 수 있습니다. 지구의 공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은 지구의 공전을 느낄 수 없습니다. 이는 자전을 느낄 수 없는 것과 원리가 같습니다. 아무리 속도가 빠르더라도 속도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면 사람은 그 속도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공전 속도는 자전 속도보다 훨씬 빠릅니다. 총알보다 빠른 자전 속도가 시간당 1667km인데 공전 속도는 무려 시간당 107,280km입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공전을 멈추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이유는 태양계 중심에 존재하는 태양이 지구를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양이 지구를 잡아당기기만 한다면 지구는 태양과 충돌할 텐데 그렇지 않는 이유는 힘이 균형을 이루면서 지구가 태양 주변을 공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애매한 설명인데 이 원리는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시간에 적당히 배우게 됩니다. 만약 공전이 멈춘다면 태양이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만 남기 때문에 물건이 바닥으로 떨어지듯 지구는 태양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계산에 의하면 대략 64일이 걸린다고 하네요. 별의 연주운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른쪽 표에서 태양을 기준으로 한 그림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8월 1일에서 31일까지 날이 지날수록 사자자리가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사자자리는 날이 지날수록 더 빨리 뜨고 더 빨리 지는 것이 맞을까요? 연주운동으로 인해 천체는 하루에 1도씩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에 따라 사자자리는 8월 1일에서 8월 31일까지 약 30도 정도 이동하였습니다. 천체가 지평선 아래로 지는 서쪽 하늘에서는 해가 진 직후 31일 사자자리는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지만 1일의 사자자리는 아직 위에 떠 있습니다.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빨리 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쪽 하늘의 상황은 어떨까요? 다음 그림은 8월에 해가 뜨고 나서 약 3시간 뒤의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같은 시각에 동쪽을 관찰하면 연주운동에 따라 8월 31일의 사자자리가 8월 1일의 사자자리보다 먼저 떠서 보다 위에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빨리 지기 위해서는 더 빨리 떠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내용을 다뤄볼 텐데 여태껏 다룬 심화 내용은 학교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더라도 과학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거나 앞으로 배울 내용을 살짝 맛보는 그런 의미가 있다면 지금 이 내용은 설명할 내용을 최상위 문제로 다루는 참고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정말 끝장을 보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이 내용은 넘어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황도 12궁 문제는 보통 별자리에 몇 월인지 제시해주거나 지구 그림의 계절을 나타내줍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이 둘을 다 삭제해버린다면 난이도가 급상승해버립니다. 지구의 위치에 따른 계절과 별자리가 몇 월인지 대략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봄은 3월에서 5월, 여름은 6월에서 8월, 가을은 9월에서 11월,
겨울은 12월에서 2월로 구분하는데 이 문제에서는 편의상 중간값으로 봄은 4월, 여름은 7월, 가을은 10월, 겨울은 1월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운데 태양과 지구 그림이 없다면 암기하지 않은 이상 별자리가 각각 몇 월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선 지구의 계절부터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초등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그려진 지구 4개의 계절을 맞춰보세요. 영상을 멈추고 깊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배운 계절의 변화 내용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사진 속의 전등은 태양을 의미합니다. 이런 공전 그림에는 전제가 있는데 바로 정오를 기준으로 관측자가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왼쪽 사진을 보시면 계절별로 관측자가 태양을 정남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오가 기준이기 때문에 각 계절의 대한민국 관찰자가 모두 태양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공전 그림의 전제를 파악하였으니 계절을 찾아봅시다. 여름과 겨울은 태양에서 관측자를 바라볼 때 자전축이 수직으로 보이지만 봄과 가을은 태양에서 관측자를 바라보면 자전축이 대각선으로 보입니다. 이를 바로 이해하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으니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봄과 가을을 확인하겠습니다. 영상 속의 꽃은 태양을 의미하며 자석 친구가 관측자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태양에서 바라봤을 때 봄은 자전축이 대각선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가을로 역시 자전축이 대각선으로 보입니다. 이번엔 여름과 겨울입니다. 여름부터 보시면 자전축이 직선으로 보입니다. 겨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용을 이해했다면 황도 12궁 안에 있는 지구의 계절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태양계의 구성, 심화 강의였습니다. 어려운 길을 택한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